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약간 정신이 없어요. 최근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 갑자기 안 하던 일을 하게 됐고, 육체적인 노동에다가 또 이 부분이 약간 냄새나 이런 것들이 민감한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남들보다 조금 더 발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그렇게 신경을 쓸 수도 있는데, 오감이 조금 예민한 편에 속합니다. 네. 이 일을 하는데 불순한 냄새도 많이 맡고요. 그리고 샌딩 가루라고 해서 정말 미세먼지 같은 그런 가루들도 좋지 않은, 몸에 좋지 않은 그런 가루들도 많이 마시고 일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제가 또 정신적으로 느끼는 그런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적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정신 상태가 그거랑 결합돼서 좀 몸 상태도 안 좋고 정신 상태도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자신을 위해서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0.01mm라도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남기고 있고요. 오늘 이야기는 제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쪽지를 하나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쪽지가 자주 뽑히는 그런 단어라면 그냥 그 상황에 따라 또 주제를 바꿔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음악이 흘러나오면 이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 아니면 오늘 유난히 좀 많이 떠올랐던 단어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자유롭게 저의 김영선이라는 사람의 좀 주관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도 있고, 전달력이 좀 잘 될 수도 있고요. 전달이 잘 될 수도 있고, 또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막힘없이, 그리고 얼마만큼 잘 할 수 있는지. 깜짝 놀랐네요. 방에 불이 꺼졌다가 켜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바깥에 거실에 불을 껐다 켜면서 제 방을 잘못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단어를 뽑아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단어를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은 예전에 한 번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네요. 그래서 그냥 자신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신감. 저는 자신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이 자신감을 많이 갖고 살았던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자신감을 갖고자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습관이 있다면 허리를 꼿꼿하게 피는 것. 고개를 좀 들고 허리를 꼿꼿하게 피고 가슴을 좀 내밀면서 걸어 다닐 때도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죠. 원래 제가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숙이는 그런 몸짓을 갖고 있어요. 이게 좀 잘못된 거죠. 항상 좀 의기소침하고 좀 뭔가 움츠려든 듯한, 그리고 내성적인 그런 게 좀 살아왔던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움츠려 있습니다. 근데 자신감을 갖고자 이제 제가 하는 첫 번째 저희 태도는 이렇게 꼿꼿하게 세우는 겁니다. 허리, 어깨 펴주고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이 목선도 빳빳하게 좀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거만하거나 좀 도도해 보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좀 뭔가 저 사람 뭔가 좀 자신 있어 보이는데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좀 자세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의식을 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렇게 돌아갑니다. 제가 또 10분 동안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고요. 그동안의 동영상에서도 그런 것들이 종종 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자신감을 좀 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태도를 취하면 무의식적으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자신도 모르게 자기보다 훨씬 키가 큰 사람, 또 잘생긴 사람, 또는 정말 의리의리한 집이나 좋은 차, 혹은 제가 좋아하는 어떤 여자분이 좋아하는 남자를 만났을 때 이런 기타 등등들이 많겠죠. 자기한테 열등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있고 많은 분들도 그럴 거예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아니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제 속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 노력과 시간들을 걸쳐서 나중에 이런 내공들이 쌓였을 때 정말 어디에 가든 당당하고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제가 가진 게 정말 뭐 속된 말로 개뿔도 없는데 뭐 호텔에 들어가서도 꿀리지도 않고요. 어떤 재벌을 만나든 어떤 CEO나 대표이사님 만나도 전혀 꿀리지 않는 거죠. 그 정도의 자신감이 생긴다면 정말 뭐 세상에 못할 거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사기꾼 기질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생기는 자신감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떳떳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거죠. 확신이 있고, 그리고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가 자신과 믿음감을 갖고 나는 될 수 있어라는 그런 긍정적인 그리고 낙천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럴 때 태도에서 나오는 자신감. 누군가 왔을 때 저 사람은 참 신기하게 참 뭔가 있어 보여, 뭔가 좀 빛나 보여, 뭔가 당당해 보여,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자신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자신감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나중에 무의식적으로 변해서 어디에서든 어딘가에서든 제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배어나오는 거죠. 흔히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저는 정말 너덜너덜한 정장을 입고 있고, 여기는 정말 삐까뻔쩍한 정장을 입고 있는데 딱 서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100만원짜리 수트를 입고 있어도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10,000원짜리 수트를 입고 있어도 이렇게 당당하게 좀 있다면 누가 더 빛나 보일까요? 저겠죠. 물론 뭐 100만원짜리 수트를 입는 분이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지는 않겠죠. 그만큼 옷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풍기는 요소가 정말 많이 중요하죠. 그래서 메슬로우 법칙이라고 하나 어디 뭐 이런 법칙을 적용하자면 55%가 시각적인 게 차지하고, 그 다음에 말투라든지 억양 뭐 이런 거에 따라서 38%인가요? 그 정도가 이제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7%가 말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시각적인 이미지에 많은 것들을 점수를 많이 주고 많은 것들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지 메이킹이라든지 이미지 컨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명명이 되어 있고, 또 대통령 선거라든지 선거 관리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코디네이터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분들이 대표적이죠. 연예인분들은 항상 코디네이터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의상 체크를 해주고, 의상 체크해서 협찬이나 이런 것들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제 그런 곳에서 나오는 건 제 외모와 외모 색깔과 머리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옷 체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빛이라든지 그러니까 조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매치를 해서 잘 입고 잘 하면 정말 빛나 보이는 그런 게 나오고, 가끔가다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가장 코디 굴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옷을 입었는데 되게 굴욕적으로 나오는 사진들이 종종 뜨기도 합니다. 연예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종종 있긴 있어요. 그게 당장 조명이라든지 뭐 스폰을 받아서, 그러니까 스폰이라는 게 뭐 누군가서 원종이 이런 게 아니라 옷에 대한 스폰, 주얼리에 대한 스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연예인분들은 그렇게 이제 옷에 대한 스폰을 받아서 입었는데 막상 생각했던 것만큼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약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요. 혹은 아니면 옷의 여벌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 의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렇게 굴욕 사진, 뭐 이렇게 굴욕 코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거죠. 물론 본인들 스스로 본인들이 개성껏 있는 연예인분들도 최근에 많이 나타났고 생겨났기 때문에 꼭 코디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또 없겠죠. 그렇든 이제 사람이 옷을 입는 데 있어서 그만큼 민감해졌고, 그 옷으로 인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척도가 많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옷을 좀 깔끔하게 입으시는 게 낫고,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네요. 제가 워낙에 성격이 뭐 그렇게 부진하거나 멋을 내는데 막 열정을 쏟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패션에 대한 민감성은 있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 나름 그래도 옷 잘 입는다는 소리도 들었었고요. 하지만 옷에 대해서 큰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남들
남들보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옷이나 외모에 가꾸는 사람들보다는 한참 뒤떨어지는 그런 수준의 이제 비용을 쓰긴 하는데, 최대 효율을 높이는 거죠. 평균 사람들이 한 달에 한 5만원 쓴다 그러면 저는 한 6만원 정도 쓰는 거고, 그 6만원 쓰되 좀 뭔가 여러 번 입을 수 있는, 매치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싸구려 옷들을 좀 많이 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메이커 있는 옷들이 거의 없어요. 메이커 있는 옷들을 사 입는다고 하면 중고 있죠. 중고 장터나 이런 데 이용해서 사 입기도 합니다. 다 이제 비메이커다 보니까 길거리 상품들 이런 거다 보니까 좀 1년, 2년 가기도 힘든 경우도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1년, 2년 입기도 하고 3년, 4년 입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옷을 거의 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장 한두 벌 정도 산 거 말고는 한두 벌이 아니라 한 벌 샀죠. 한 벌 사긴 했는데 그게 색상이 회사 측에서 원하는 그런 색상을 구매하다 보니까 막상 받아서 입어봤을 때는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 좀 제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색상의 정장이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 상당히 좋아를 했지만 본인 스스로는 좀 만족스럽지 못해서 입지 않는, 저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옷을 거의 사지도 않고 그 정장 한 벌에 산 게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최근 2, 3년 동안은 나이를 들면서 점점 그렇게 패션에 대해서 좀 둔감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럼에도 누군가는 또 옷을 좀 잘 입네요 이런 소리는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른 게 아니라 좀 싸구려 옷들을 많이 해서 여러 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니트 종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지금 거의 8년,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대체 언제 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06년도에 샀네요. 2004년도에 샀네요. 그러니까 9년 정도 됐죠. 이런 옷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1, 2년 안에 헤어지는 옷들도 많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제 자신감인데, 그만큼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두 번째 요인은 옷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칭찬을 해줄 수 있는 옷을 입었을 때 잘 어울리세요. 센스 있으신데요. 패션이 남다르신데요. 이런 좀 좋은 이야기들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좀 으쓱해지면서 목에 좀 힘을 준다는 그런 표현도 있죠. 그렇게 힘을 주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당당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자신감으로 비춰주죠. 그래서 첫 번째는 태도. 평상시 태도를 어떻게 하고 다니느냐, 이거를 의식적으로 어떻게 가꾸고 또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풍겨져 나오는 그런 자신감이 느껴지고요. 두 번째는 옷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평균적으로 기준을 미쳐봤을 때 솔직히 옷이 가장 많이 차지하긴 하죠. 세 번째는 저는 이제 내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1번에 있었던 태도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도, 이미지, 옷, 그 다음에 내면, 이렇게 순서로 좀 내려가긴 하는데 어떤 거 하나 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 비슷비슷하고 그만큼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면 정말 어디에서든 뚫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가난하고 혹시라도 지금도 빚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주눅 들은 상태로 항상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뭔가에 의기소침해져 있고 뭔가 남들이 흔히 말하는 부재, 분수, 주제 이런 거에 맞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좀 뭔가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사기꾼 같다? 이런 표현으로 들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또 생각 없고 저 사람 참 생각도 없다 이렇게 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생각 없이 살아서 생각 없는 사람으로 그런 말을 듣는 것과 생각 없이 살면서 생각 없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고, 또 그 비춰지는 데 있어서 좀 자기에 대한 좀 잘못도 있겠지만 선입견으로 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내면, 내 자신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내면, 그리고 꼭
해내겠다는 그런 신념,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지금 제가 동영상을 남기듯이 어떤 노력, 그 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그 노력들을 꾸준히 매일매일 반복하면 더 좋고요. 1년, 2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동안 꾸준히 한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서 저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살아가면서 이 자신감은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좀 빛나게 할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신감만 있다면 어느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이성을 만나든 고백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는 자신감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났을 때 저 친구는 나랑 나이 차이가 좀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나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누굴 만나, 이런 내면의 좀 목소리에 좀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다 보니까 고백도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랑도 못하는 거잖아요. 누굴 만날 수도 있는 그런 계기도 없어지는 거고 기회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주기만을 계속 기다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항상 만났던 분들이 저를 먼저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참 어떻게 보면 운 좋게 그분들을 만났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만큼 기간은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좀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듯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누군가의 말처럼 우스갯소리처럼 그냥 나의 고민이지만 그 사람한테 고백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나의 고민이 아닌 그 사람의 고민이고 그 사람의 선택권으로 넘어간다. 그 다음부터는 나의 마음은 편해진다. 물론 말을 해놓고 후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하죠. 또 다른 고민을 합니다. 그 사람하고 평생 연락 못하면 어떡하지? 그 사람한테 괜히 말했나? 그 사람 내일부터 어떻게 봐? 이런 기타 등등의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나 저 사람 좋아하는데 언제 말하지?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기회를 잡지? 저 사람 다른 사람하고 사귀네. 마음 아파라. 이거보다는 나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한 번쯤 생각해 봐주시고, 그리고 당신이 다른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저에 대해서 한번 남자로서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던져놔도 정말 가능성은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물론 그 말을 던지기 위해서 무언가 좀 사전 작업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겠죠. 어쨌든 말을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을 던져놨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선택권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고민이 되는 거고, 그럴 때 저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의 일종의 이제 자신감에서 나오는, 자신감 결여에서 나오는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노랫소리가 좀 큰 것 같아요. 동영상이 어떻게 이제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노랫소리만 잔뜩 녹음이 되고 제 목소리는 녹음이 안 될까 좀 걱정도 되고요. 또 노랫소리 줄였는데 노랫소리는 또 안 들릴까 이런 걱정도 듭니다. 제가 노래를 좀 넣어야 됐다고 생각이 든 게, 노래만큼 사람의 감정 이런 것들을 좀 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짧잖아요. 2분, 3분 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들고 어떤 공감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탁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요도 마찬가지예요. 클래식도 마찬가지지만 가요에 나오는 그런 가사들, 공감할 수 있는, 정말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래에 대한 중요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하고는 별개이긴 한데 그냥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정신도 없고 몰고도 좀 그렇고 몸 상태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쯤에서 저희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신감을 갖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자신감은 나를 빛나게 하는 가장 큰 원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성공의 길로 가는 뭔가 진취적인 일자리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꿈은, 그리고 여러분 그 자체를 응원하는 꿈대표 김영선입니다.